성주님 기다렸어? 잘 주무시고 잘 잤어? 안녕 안녕. 안녕. 무슨 꿈 꿨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오. 며칠째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는데 비안개가 들판을 가렸네요. 오늘은 책 출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책 출판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13년도에 기농기촌 알아야 할 88가지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때는 원고는 제가 썼지만 편집은 출판사에서 했기 때문에 책이 나오는 과정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시집을 한 건 내봤습니다. 제가 시를 잘 쓰는 건 아니고 10대 때부터 메모식으로 끌적끌적 해놓은 걸 올해 회갑이기 때문에 회갑을 맞아서 제가 살아온 평생을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시집을 하나 엮었는데, 어떤 완성도나 문학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점에 출판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못하고 그냥 문집을 엮듯이 엮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출판하는 게 자신이 없었는데 요즘은 출판하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해봤습니다. 전에는 책을 출판하려고 그러면은 인쇄기에 걸어서 책을 인쇄하기 때문에 최소 수량이 1000권 정도는 됐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뭐 400~500원 기본으로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책을 만드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인쇄가 아니라 프린팅으로 하는 방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부수도 한정이 된 게 아니고 내가 10건을 하고 싶으면 10건을 할 수 있고 뭐 25건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편집도 프린팅하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편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직접 편집을 해버리면은 편집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종이값과 프린트하는 비용만 드니까 상당히 저렴합니다. 편집이라고 해서 뭐 어려울 건 없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우리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 보통 타자를 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몰라갖고 그냥 A4 용지에 타자를 쳤다가 나중에는 시집에 맞는 13 곱하기 21cm의 규격에 맞추는다고 다시 시간을 투입했는데, 제가 이제 시행착오였죠. 처음부터 용지의 규격을 정합니다. 내가 뭐 신국판으로 할 거냐, 국판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할 거냐, 자유자재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의 길이를 정해서 그걸 이제 규격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글자를 쳐 넣으면 됩니다. 글자 크기는 저는 이번에 11 폰트로 했는데 시집의 크기에는 11 폰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10 폰트나 9 폰트 정도로 했으면 적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낸 시집을. 이렇게 표지는 이렇게 했고요. 물론 표지 사진이나 배치 같은 거는 전부 이제 제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편집에 속한 거죠. 그래서 4도 칼라로 했고요. 넘기면은 이 날개라 그러더라고요. 요걸 날개에는 저자 소개가 들어가는데 글자가 크죠. 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요걸 내지라 그러더라고요. 내지는 또 색깔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할 수 있고 미색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이 내지를 한 장으로 하느냐 두 장으로 하느냐 이것도 마음대로 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례가 들어가고 목차가 들어가는데, 저는 페이지도 자기가 직접 다 쳐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시스템, 한글과 컴퓨터 시스템 안에 페이지 지정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지정해 버리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다 기록이 됩니다. 아주 편리하죠. 글자를 보면은 이 정도 글자입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좀 50대 이상 되면은 이 정도 글자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시집은 요거보다는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11 폰트니까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면에는 그냥 우리 집 사진을 제가 찍은 사진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 크기는 이게 13cm, 그리고 여기가 21cm 그렇게 됐죠. 안은 표지는 4도 칼라지만은 안쪽은 그냥 흑백으로 했습니다. 흑백으로 하는 것과 칼라로 하는 게 가격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있는데 사진도 그냥 흑백으로 집어넣었죠. 물론 칼라로 하면은 좋겠지만은 가격이, 흑백으로 할 때 가격이 1이라 그러면은 2도 칼라로 하면은 2가 되고 4도 칼라로 하면은 4배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정정본이죠. 제가 이 책을 뭐 어디 서점에 내서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가지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가 소장도 하고 가까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굳이 이제 칼라로, 4도 칼라로 뭐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표지만 이렇게 칼라로 하고 안은 흑백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페이지 수가 보면은 213페이지죠. 그러니까 장수로 따지면은 105장, 110장 정도 되는 겁니다. 요 표지까지 합하면 110장 정도 인쇄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냐? 48만 5천 원 정도 들었습니다. 권수는 100부를 인쇄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책을 내고 100부를 찍고 배송까지 다 했는데 48만 5천 원 정도 했으니까 비용도 부담이 없습니다. 글자 모양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글자체를 선정한 거죠. 모든 것은 본인이 다 선정을 합니다.
한글과 컴퓨터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업체에 온라인에 접속해서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제 종이 질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지정하면 됩니다. 종이질은 뭐 크게 저는 아직 종이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는 모르거든요. 그냥 평범한 걸 선택했습니다. 그건 거기 전화를 해서 그냥 나는 뭐 그렇게 좋은 거는 필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걸 원한다 하면은 뭐 가르쳐 줄 겁니다. 그걸 하면 되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 본문의 종이가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요거 좀 실패한 것 같아요. 미색으로 하는 게 보기가 은은할 것 같은데 흰색이라서 조금 가벼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글자체는 요거는 이제 바탕체 한초롱 바탕체인가 뭐 그럴 겁니다. 이건 이제 각자가 마음에 드는 글자체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안에 본문의 그 내용은 그걸로 그 미색의 종이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표지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치라든지 해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 번 해보시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세밀한 책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초보인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러는데,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뭐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할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집을 자기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집을 짓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책을 한 권 내보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도전을 못 하는데, 책을 한번 내고 나면 상당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책 한 권 정도는 남기고 간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뿌듯하지 않습니까? 내 후세들이나 또 나를 정리하는 데도 나름 도움이 되고, 정리하다 보면 또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도 방향을 또 한번 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책을 내는 방법은 어떻게 내가 책이라는 것도 없고 글을 많이 써야 되는데 나는 글 재주도 없고 그렇게 글과 엮을 수 있을 만큼 글이 많지 않다. 내가 어떻게 책을 다 쓸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평소에 메모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구랑 만나서 술자리에서 만나 대화를 했는데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또 생각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취미를 하고 있는데 취미 생활이 뭐 목공을 한다 치면은 목공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만들고 나니까 시행착오는 어떤 게 있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메모를 하는 거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를 하는 습관은 어떤 사람이든 다들 추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직접 안 해서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메모를 하면은 상당히 좀 마음도 안정이 되고, 또 지나간 걸 이렇게 찾아보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나도 이런 작품을 만들었구나 하고 뿌듯한 기쁨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메모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글들이 모였을 때 그냥 엮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되도록이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재주가 없으니까 문학성이 높은 그런 글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보 전달, 이게 좀 낫겠죠. 정보 전달 서적이 오히려 이제 여러 사람의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하나의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대소사,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밥을 먹었는데 반찬이 뭐였다. 어저께 수확한 옥수수를 삶아서 먹었는데 이번에는 종자를 좋은 걸 심은 것 같다. 내년에도 이 종자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은 내년에 옥수수 종자를 살 때도 다시 그 종자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쭉 기록을 해 놓으면은 그게 어느 정도 모이면은 그냥 그대로 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10대 후반부터 이제 시를 조금씩 썼으니까 지금 다 이렇게 찾아보면 아마 1000편 가까이는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140편 정도 골라서 이제 시집을 엮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회갑잔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육갑이 돌아왔다고 회갑잔치라는 것은 육갑 한 해 육갑잔치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잔치라기보다는 나를 돌아다 본다는 의미로서 시집을 하나 엮는 것도 의미가 있고, 꼭 시집이 아니어도 그동안 살아왔던 일기장이나 메모장이 있으면은 그걸 선별해서 엮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책을 하나 엮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 시를 하나 읊어볼까요? 어떤 걸 읽어볼까요? 이게 보니까 이제 차례에 있는 페이지하고 시집에 있는 것하고 다르네요. 차례에는 소맥이 96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92쪽이네요. 이렇게 이제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로지 제가 작성을 할 때 아무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소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맥은 그냥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이 아니다. 소맥은 음주와 양주가 어우러진 새로운 술이다. 교접의 연락을 아는가? 천둥 울리고 번개치는 지락을 경험했는가? 더운 기운은 상승하고 찬 기운은 아래로 내려와 두 기운 합쳐 새로운 하나가 탄생하면 너도 없고 나도 없는 모아의 연락이 있을 터 양이 깔리고 음이 올라타야 할 것이다. 누가 소맥의 황금 비율을 정하는가? 누가 3대 7이니 2대 8이니 가볍게 단정 짓는가? 수태기의 암컷은 강한 수컷을 원하고 잉태의 굴레에서 벗어난 암컷은 부드러운 손길을 원하지 않던가? 영육이 열기로 달아있다면
양기는 밑간하듯 깔아주어 시원함을 살릴 것이요 빗소리 자욱한 날 충만한 음기를 감당하려면 약물을 강하게 할 것이다. 술잔을 여러 개 잡느니 돋아나는 새싹과 같아 양주 많으면 쓰다 할 것이요 덥석 잔을 움켜쥐느니 거친 목을 가졌으니 음주 많으면 싱겁다 할 것이다. 첫 잔은 인사 정도 소주를 넣어야 하고 술 기운에 기분이 올라가면 차츰 소주의 높이도 올릴 것이다. 연이어 너와 나의 거리도 지워지지 않던가. 음과 양으로만 세상을 보는가. 왠지 모를 저교가 뒤따르지 않던가. 음양의 화락의 기운을 안배하지 못하면 한 세상 놓친 것이다. 소맥잔은 절반을 넘기지 마라. 그 절반엔 마주 앉은 이의 눈빛을 담고 옆자리의 육자배기를 말아 넣어야 한다. 숟가락 엉덩이에 화기를 모아 가만 음의 가슴을 타고 내려 양의 밑바닥을 힘껏 찍으라. 음양의 탄성이 불꽃처럼 터지면 완샷.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